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자존감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나에게 선물을 하자, 이런 거였으면, 이런 게 저의 하나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들 아빠들 다 똑같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TV를 보다가도, 하다못해 내가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보더라도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다가도 만약에 10만 원이라면요, 10만 원이면 우리 아들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는데, 우리 딸 갖고 싶은 옷이든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는데, 나는 다음에 사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도 이러셨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아껴서 우리 새끼들한테 다, 우리 모든 거 다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건 좀 저는 이제 우리 세대는 잘못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나에게 선물을 갖자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희생하는 것도 좋죠.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나한테도 무슨 선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애기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하루 종일 모든 걸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지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뭔가는 보상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순간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내가 100억대 부자라면 명품백 하나 사고 더 좋은 거 사겠죠. 근데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10만 원, 20만, 중산층이라면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것도 큰 돈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것은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 남편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런 보상 차원에서 한 2달 동안 돈 모아서, 2달 동안 내가 2달 안에 내가 20만 원짜리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하나 사야겠다 해서 사는 거예요. 사서 나름대로 내가 애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푸는 거죠. 내가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풀기 위해서 매번마다 쇼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청바지 하나를 사서 5년, 6년을 입었어요. 정말로 저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내가 마이클 조던 콜렉션 이런 거 좀 좋아해요. 막 모으고 그런 옷 같은 건. 만약에 이제 마이클 조던 신발을 사러 가면요, 저 같은 지드래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몇백 불, 몇천 불, 몇천 불, 몇만 불 이런 신발이 아니라 신상으로 나오면 한 200불, 180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다가도 한번 쳐다보고 200불이면, 우리나라 또 20만 원 좀 넘겠죠. 200불이면 우리 딸아이 정말 바지 하나 사주고, 우리 딸아이 신발 한 2켤레도 살 수 있고, 우리 아들 것도 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다음에 사자. 그러면서 미루고 몇 개월을 안 사요. 못 사게 되더라고요. 항상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작년부터 저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보상이 있어야 그런 게 좀 힘이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사랑으로 키울 수 있고, 아빠만의 또 자존감도 키우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재충전이 될 수 있고, 나만의 조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구나. 또 그렇게 또 해야 하는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낭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내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 다 좋지만, 당연히 우리가 아껴서 살아야 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나한테 주는 것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다 또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줘야 하는데 또 내가 이걸 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한 번씩 좀 선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면 남편분이 선물하시든가 아내분이 선물하시던가요. 그것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첫째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피곤해요. 아시잖아요. 그냥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돌보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하다못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잠깐 밖에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핀다거나 차를 한 잔 마시다거나, 아니면 동료분들하고
그냥 우리가 이런 수다 떠는 거 뭐 노가리 이런 말은 아니고 아무튼 잡담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이 순간적으로 약간은 막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딱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 그래 낮잠 자는 시간도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를 계속 눈 뜨고 쳐다보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아기 때든 아니면 토들러 시절에도 조금만 눈을 떼면 어디에 떨어지거나 뭘 만져갖고 다 떨어뜨리고 사고를 내고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왜냐?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 피곤할 수가 없죠. 사람이 쉬어야 하는데 하다못해 잡담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하는데 그러면 뭐 낮잠 잘 때라도 좀 쉬어야지 쉴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죠. 낮잠을 잘 때 같이 자야죠. 그래야 재충전이 되죠. 밤에도 잠을 못 자는데 아이가 계속 깨어있는데 아기가 낮잠 자는 순간에도 내가 일을 하면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 방법도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낮잠을 잘 때는 엄마 아빠들도 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빠들은 꼭 같이 낮잠을 자서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낮잠 잘 때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잠 자는 게 아기들 길어봤자 1시간 2시간이에요. 그 재충전 안 됩니다. 밤에 잠 못 자죠. 낮에 하루 종일 애들 보면서 일하죠. 그거 낮잠 1-2시간 된다고 피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당연히.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서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있는 순간이 너무 힘들다. 집에서 내가 쉬고 싶어도 남편이 애를 봐준다고 해도 내가 자꾸 거슬린다. 어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이 이게 밖에서 봐준다고 좀 자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한다면 남편분께서 아이를 좀 봐주시고 아내분께서 좀 쉬시고 충분히 좀 쉬셔서 좀 재충전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오늘 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좀 데리고 재울게. 그리고 내일 밤은 당신이 아이를 좀 데리고 재우고 주말에는 여보가 좀 아이를 돌봐주면 내가 처갓집이라도 가서 좀 잠이라도 좀 자고 오고 사우나라도 갔다 올게. 아니면 남편 나가서 찜질방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잠이라도 좀 시댁이라도 가서 잠이라도 좀 자고 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집에서라도 방문 잠그시고 혼자 좀 잠을 주무신다던가. 그래서 서로 체력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체력적으로 재충전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내 힘드니까 아내도 돌보고 1시간 해. 그럼 내가 또 1시간 돌볼게. 너 1시간에 1시간 돌볼게. 그러면 재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쌓이다 보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고 호르몬이 망가지고 당연히 우울증도 오게 되고 서로 항상 남편분 아내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민감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또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그 아기는 말은 못 알아듣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런 힘든 에너지나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이 그대로 아이한테도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엄마분이랑 아빠분이랑 서로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워서라도 두 분이 충분히 당연히 충분히 못 쉬죠.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재충전이 돼야 아이한테 더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몸이 건강하게 아이를 또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너무 몰랐었어요. 첫째 때도 그랬고 우리 와이프나 저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둘이 그냥 무조건 부딪히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처갓집, 저 친정 같은 경우는 한국이고 또 처갓집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와이프 힘드니까 나도 옆에서 돌봐줘야지. 나도 힘드니까 우리 또 와이프가 제 걱정에서도 힘들어 돌봐줘야지. 둘이 또 일을 했죠. 저는 밤에 일을 했고 우리 와이프는 또 낮에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지쳐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었던 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명이 좀 쉬고 한 명이 또 쉬고 한 명이 이렇게 재충전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아이를 키웠을 건데 그때는 저희가 너무 아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첫째, 우선은 자존감을 갖자. 내 자신을 좀 사랑하고요. 운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 우선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달라진 게 없다.
아이를 낳기 전에 나나 아이를 낳고 나서 아빠 엄마가 된 나는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고 아직도 나는 달라진 게 없다. 나는 이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선물을 하자입니다. 모든 거 아이에 주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도 선물을 가져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선물을 갖자는 게 아이한테만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주는 거 20-30%만이라도 내 스스로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갖고 이런 선물을 하자는 게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고 서로 부부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엄마 아빠도 항상 피곤합니다. 피곤해 쪄들어 있죠.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재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하고 남편분께서 시간을 좀 쪼개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은 좀 아내분이 오늘은 좀 남편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잠을 좀 하루 종일 자든 아니면 뭘 하시든 간에 좀 쉬셔야 합니다. 재충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 주에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매일 싸우시는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딱 하나입니다. 매일 싸우시는 분들 하나예요. 왜냐면 서로 이런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아이 돌봤는데 왜 너는 집에 늦게 들어오냐? 나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좀 쉬어야 하는데 네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나도 좀 쉬게 해달라.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만의 좀 쉴 수 있는 시간, 서로만의 자기만의 좀 자기만의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부끼리 다투는 분들이 많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항상 피곤하니까요. 잠을 못 자는데 당연히 피곤하죠. 하루 종일 애는 울고 있는데 또 잠은 못 자고 그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돼. 밥이 코로 넘어가든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짜증을 또 아이에게 다 낼 수밖에 없고 또 남편에게 짜증내고 아내에게 짜증내면 그 나쁜 에너지가 또 아이한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지키셔서 조금만 나를 재충전을 하고 내가 정신무장을 좀 해서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지고 아이를 좀 힘이 나서 키울 수 있게 이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또 우리 예비 애기 엄마 아빠들 지금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좀 큰 힘이 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언을 해주실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좋은 의견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